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혹하는 플롯 구하기 시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플롯의 8가지 법칙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할 부분은 대립하는 세력을 키워서 긴장을 고조시켜라 라는 부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책과 내용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립하는 세력을 키워서 긴장을 고조시켜라 라는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기억하시나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했는데 여자가 거절을 하죠. 왜 거절을 했냐면 너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래서 너랑은 안 돼라고 거절을 하는 그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클라이막스에 다가갈수록 긴장이 더 증가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대립하는 세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남자와 여자 이야기에서 여자가 대립각은 아니잖아요.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1차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지엽적인 긴장이 만들어졌고요. 그 후에 독자들이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질문들을 막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로 하여금 무엇이 술을 계속 마시게 하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대립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실제 대립하는 세력. 이것들이 바로 관객이 궁금해하는 것들이고 작가는 이를 재미있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엽적인 긴장을 창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립하는 세력을 키워가면서 관객들이 이 이야기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커다란 어떤 대립하는 세력이 돼야 된다는 거. 큰 그림에서 봤을 때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툭툭 치고 가는 그런 갖가지 사건들과 사람들과 지엽적인 이야기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길목에 어떤 상승 곡선을 만들지 못하고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게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계단만 보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 계단의 모양이 너무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한 5계단 정도 올라가면 아마 지루하기 시작할걸요? 징검다리가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돌을 계속 밟고 지나가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 길이 얼만큼 왔는지, 끝에 다다르고 있는지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갈등은 장애 요소들은 이런 똑같이 생긴 징검다리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등장인물을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다루도록 안에 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엽적인 사건들 안에.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었던 그 몇 줄의 남자와 여자 이야기는 지엽적인 사건들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어. 근데 여자가 너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결혼 못 한다고 했어. 남자는 금주협회에 가서 술버릇을 고쳐. 그리고 여자와 결혼한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진전은 있지만, 갈등이, 여자가 그냥 결혼을 안 하겠다. 그 한 가지 갈등밖에 없고 굉장히 지엽적인 갈등이 돼버리기 때문에 남자가 문제를 어떻게 돼요? 되게 간단히 풀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갈등 없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풀 문제를 주인공에게 던지면 그 문제는 위기를 깊게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된대요. 여기서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위험한 정사에서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대요. 남자 여자를 만나다라는 앞에 나왔던 줄거리를 꼬아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이클 더글라스가 맡은 남자 주인공이 우연히 어떤 여자를 만나서 하룻밤 정사를 나눴는데 여자는 그들의 관계를 비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요. 그죠? 결국에는 여자는 남자의 가족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럼 1막 설정을 한번 볼게요. 1막 설정에서는 남자는 이미 결혼해 있어요. 이 사실 자체가 지역적인 긴장을 만들어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자체요. 남자와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주말을 함께 보내게 돼요. 그 집에서. 그죠? 여자의 집이죠.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자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손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게 1막의 시작이에요. 그냥 하룻밤 놀려고 갔다가 손목을 그어버렸으니 남자가 굉장히 놀랬겠죠? 자, 이렇게 1막을 해놓고 2막의 전개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갈등들이 나온다는 데서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 대립하는 세력으로 긴장을 창조하다는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같은 크기의 디딤돌을 만들지 않고 점점 커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어떤 사건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는 주인공이 뭔가를 찾아가는 걸 쓰시고 계시다면 만나는 상대가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져야 돼요. 이거는 어린 시절에 했던 오락과 같아요. 그 슈퍼마리오 같은 오락을 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쬐끄만한 그 누구지? 걔들 있잖아요. 그 버섯 동자들이 막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조금 큰 사람이 나타나고 더 큰 사람이 나타나죠. 괴물. 그리고 나중에 왕이랑 싸우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점점 크게 해줘야 되는데 이 위험한 정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대요. 여자 주인공이 마이클 더글라스의 생활에 아주 작은 것들을 간섭하기 시작한대요. 전화를 걸거나 예기치 않은 방문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요. 근데 남자들 놀라게 했어. 근데 마이클 더글라스가 계속 멀리 하니까 감정이 여자도 좀 절망적이게 되는 거예요. 날 하룻밤 놀이게 했나? 이러면서 점점 사나워진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해요. 마이클 더글라스는 결혼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사건이 전개될수록 여자의 행동이 점점 폭력적으로 바뀐 나머지 여자가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기의 토끼를 죽이는 기괴한 행위로 작품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와요. 더글라스는 여자의 위협 대상이 결혼 생활을 넘어서 가족 전체까지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에 따라 생존 색깔 방식이 더욱 극적으로 변해서 아기 바친 여자는 남자의 아이와 아내를 납치하고 그리고 끔찍한 교통사고를 겪죠.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첫 번째 한 행동이 요만큼의 영향을 미쳤다며. 맞잖아요. 하룻밤 잔 거, 여자의 개인적인 행동에서 이제 전화가 오거나 하는 사소한 일이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크고, 온 가족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긴장과 갈등은 한 남자가 아내의 눈을 피해서 외도를 하려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해요? 남자를 잡아 죽이려는 정신병적 집착에 시달리는 여자의 이야기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야기들은 그런 식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여러분이 그 사건들을 배열하셔야 돼요. 얘도 만나고요. 앞에 소개됐던 어떤 주요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는 이야기로 깨달음을 얻을 순 없죠. 왜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계속 만난다고 해도 우리조차도 그 깨달음을 얻기 힘들어요. 어떨 때 우린 깨닫냐면
자그마한 특징, 어떤 남을 배신하는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을 한 명 만났어. 그 다음 조금 더 배신하는 사람, 좀 더 배신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배신자를 만났을 때야 우리는 알게 되죠.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또한 인생과 같기 때문에 좀 더 극적으로 그것이 축소되어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정신 나간 여자가 남자의 집에 침입해서 아내를 죽이려고 하고 해결이에요. 남자와 그의 아내 정부가 모두 끔찍한 사건이 연루되는 그런 전개가 펼쳐져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재밌는 게 결론을 세 가지로 해서 TV판, 감독판, 그 다음 판 해가지고 다 다르게 개봉을 했대요. 실제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남자들을 비판하려는 영화로 만들어졌다가 어떻게 됐냐면 개봉을 하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여자를 집착하는 캐릭터로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바꾸면서 굉장히 빠른 투자와 그런 게 됐다는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결말은 그냥 미친 여자가 죽고 남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고 디렉터스 컷에는 여자가 자살을 하는데 이 남자가 죽인 것 같이 묘하게 꾸며놓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은 여자를 죽인 혐의로 체포되는데 세 번째 결말은 아내가 정부가 자살한 것을 남편이 죽인 걸로 한 위장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버전이 또 있대요. 그래서 여러 반전을 또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고기가 굉장히 반전으로 가는 추가된 어떤 반전들도 전부 다 원인과 결과의 사슬고리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훌륭한 결말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긴장과 갈등이 작품 전체에 작용하는 예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좋은 플롯의 법칙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관객은 극적 행동이 등장인물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작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과 이야기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야기 시작할 때 선택한 어떤 행동은 그 결과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이 완벽하게 바뀌었을 때 드라마틱한 영화라고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처음에 선택한 어떤 장면이 어떤 그 주인공이 선택한 어떤 결과가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거가 되어야 되니까, 그죠? 작품을 쓸 때는 다음에 일어날 장면이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 장면을 세팅을 하시면 긴장감이 자연히 그 다음 장면에 주인공의 성격에 영향을 주니까 바뀌게 되잖아요. 좀 긴장감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좋은 플롯의 5가지 법칙에서 4가지까지 살펴봤어요. 오늘 본 것은 대립하는 세력을 점점 키워서 긴장을 고조시켜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주인공의 성격이 어떻게 하라고요? 등장인물의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 쓰시고요. 나날이 성장하고 행복한 작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월간 시나리오에 많은 작가들과 함께 즐겁게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골든 해피어에서 행복한 생각하면서 생활하기를 함께하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